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 오후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2025과 1641호 사건 오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계신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계시고요. 검사님 4분 계시고 변호사님 3분 계시고요. 예. 오전 그 증인 신문 관련해서 그 인정 성립이 된 581, 649, 582, 650, 646, 647, 1005번, 1343번, 1346번, 1347번, 1351번 다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길에 말씀드렸을 텐데 그 특검에서 그 수사 보고서 중에 뭐 표지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 수사 보고서 특정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번위 동의 여부 검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그냥 준비 기일에 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좀 오후에 증인 신문 하기 전에 뭐 진행하실 거는 특별한 건 없으시고요. 예, 증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예, 증인 본인 맞으시죠? 신분증 챙기시고. 예,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관련 법에 따라서 녹음을 합니다. 예, 따라서 답변하실 때 녹음이 잘 되도록 마이크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증언과 부권 고지를 합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한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시합니다. 증인 김태호. 예, 만일 증인이 선서한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이런 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앉으시죠. 예. 특검에서 물어보시죠. 전종택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앞으로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예,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예, 증거 목록 순번 1466쪽 25,558쪽 이하 진술조서 제시합니다. 증인 2025년 11월 19일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서명 나인한 것이 맞습니까? 네. 예, 여기 수사과정 확인서에서도 본인이 직접 서명 나인한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신문사항 진행하겠습니다. 예, 증인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남 양산시 을에 출마하여 당선된 4선 국회의원이죠. 네. 통상적으로 증인과 같은 4선 이상 국회의원들을 중진 의원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중진 의원들만의 회의 또는 모임이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간혹 그 어떤 당의 어떤 상황을 좀 의미 있게 논의한 그런 시기가 되거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의견을 좀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의견을 모아달라고 좀 총의를 중진 의원들의 총의를 좀 모아달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주체는 누군가요? 아마 거기 우리 중진의 또 대표 간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간사가 잘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우리 중진들이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가르마를 좀 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자발적인 어떤 그 회의 주제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이제 증인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원내대표는 여당과 대통령실의 소통 창구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의 입장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당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습니까? 원내대표의 역할은 조정이고 그 대여 창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제가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14쪽, 15쪽인데요. 그게 통상적인 원내대표의 역할론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면 답에 여기에 제가 그 질문 드린 이유가 원내대표는 여당과 대통령실의 소통 창구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의 입장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당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소통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으시죠? 네. 네. 5번 질문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원내대표인 피고인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의원들에게 전파하였나요? 그 방식은 몰라도 아마 그 청와대와 어떤 우리 당의 여론을 듣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원내대표가 당의 의총이나 그런 데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조율이 전제되지 않았나 이런 게 통상적인 어떤 진행 과정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인 피고인이 의원총회에서 뭐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그렇게 있었나요? 말을 하는 경우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말씀하실 때 원내대표가 의견을 말씀하실 때 대통령실의 입장을 좀 반영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을 거라는 추측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7번 질문 드립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직책은 그 계엄 당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경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까? 개인 그 전에 그 경선 과정 그런 과정에서는 소통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사실은 그건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네. 8번 질문 드립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머물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네. 2024년 12월 7일 이제 원내대표였던 피고인이 원내대표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증인도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사실이 있죠. 예. 증인은 2024년 12월 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정견 발표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3 사태의 베일이 벗겨지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맞잡은 대통령과의 손을 놓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네. 이 발언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던 건가요? 일단 그 12.3 사태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게 대전제고요. 이제 우리가 다시 국민들에게 뭔가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만드는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이제 맞잡은 손을 놓고 국민을 향해서 미래를 보면서 가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아마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증인은 이때 그 비상계엄의 베일이 벗겨지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분노가 치밀었다고 표현한 이유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거다. 그게 정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켜야 될 중심에서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럼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분노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 이제 질문 드릴게요. 11번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에서 27분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을 언제 어디에서 확인했나요? 저는 몰랐고 당시에도 말씀드렸으면 저의 상대였던 김두관 전 의원께서 전화가 왔었어요.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이냐 거꾸로 역으로 물었죠. 그때 TV 봐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이제 김두관 전 의원님 연락을 받고 이제 TV로 확인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TV를 틀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발표한 이후였습니까? 하여튼 정확하진 않는데 하여튼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뭔가 그 포고령 비슷한 내용을 발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12번 질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민주당의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은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증인도 이런 내용 확인하셨죠? 네. 그럼 이 대국민 담화를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 수긍이 가던가요? 설마 그 내용이 다겠느냐? 뭔가 전시적 또는 그 북쪽에 어떤 뭔가 일이 있었나? 일이 있나? 그런 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비상계엄 자체는 준전시적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요 정도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대국민 담화 내용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하기 그 배경에 대해서 그건 수긍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이때 딱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듣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충분히 지금 그 여당의 그 의회 독재, 입법 폭주, 반입법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메시지는 맞지만 비상계엄 할 정도의 그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드리면요.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히지 못한 다른 계엄 선포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헌법 77조랑 계엄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런 헌법 및 계엄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그런 사태를 상상도 안 했으니까 그런 국가 비상사태 때 할 수 있다는 계엄을 할 수 있다는 대강은 알고 있어도 대강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강적인 내용은 전시적인 상황이다. 이 정도면 전시적이거나 그 어떤 국가의 어떤 엄청난 그 질서가 필요하거나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판단될 때. 그러면 말씀하셨던 전시적인 상황이나 이제 질서 유지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증인이 인식하고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갭이 있습니다. 19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한 후 비서관으로부터 원내 행정국이 국회 소집 공지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국회로 출발했죠. 네. 혹시 몇 시 정도에 집에서 나오셨는지 기억나십니까? 11시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요. 그날 명확하게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당시 원내 행정국에서는 이제 원내대표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소집 장소를 공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뭐 비서를 통해서 또 비서와 그 수행하는 운전기사를 통해서 지금 어디로 가시면 됩니다.
또 어디로 뭐 변경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제가 직접 들은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당사로 가는 과정에 국회 쪽이었다가 당사 쪽이었다. 이게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사로 모이게 됐다. 그럼 증인은 그 이제 그 소집 장소가 변경될 때 그 공지하는 주체를 누구라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아니 원내 행정국에서 우리 그 보좌진들에게 그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저한테 전달해 주는 형식을 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증인은 이제 국회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이동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나 경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22번 질문입니다. 증거순번 152번 3316쪽 이하 2024년 12월 3일 뉴스원 한동훈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 기사 제시하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한동훈 당대표는 2024년 12월 3일 22시 48분경 언론을 통하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인도 이런 한동훈 당대표의 입장 확인하셨죠? 그 TV에 자막을 통해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럼 이게 한동훈 당대표는 이제 언론에는 22시 48분경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럼 증인은 언제쯤 확인한 걸로 기억하십니까? 그 당사에 도착했을 때 이제 TV가 노출돼 있었으니까 TV 자막을 한번 보고 그 상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당사에 도착해서 확인하셨다는 아마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때 상황이 지금 아득합니다. 지금. 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메시지에 대해서 확인하신 거는 기억나신단 말씀이시죠? 예. 24번 질문입니다. 증거순번 991번 15,138쪽 이하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개초하면 제시합니다. 이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인데요. 이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박정호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22시 49분경 22시 58분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이라는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증인은 이러한 메시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텔레그램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분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은 확인하지는 않으셨던 말씀이세요? 저는 텔레그램에 그 부분 우리 당 부분 거의 제가 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번 질문입니다. 이제 증인은 한동훈 당대표의 비상계엄 반대 입장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당 대표가 저 정도 인식을 가졌다면 신뢰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 제가 생각했고 그 당시 또 우리 여기 주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그 의총을 통한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메시지 기대하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상황을 건가요?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달해 줄 거라는 믿음이죠. 예. 증인 진술조서 7에서 8쪽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질문을 이제 했을 때 여기 이제 같은 질문을 제가 드리니까 여기 뒤에 비상계엄의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이 전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의 메시지가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상황이 워낙 엄중했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에서도 상황 파악을 할 테니 그 내용을 받아보자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네. 맞죠? 그러면 증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한동훈 당대표도 나름의 그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얻었을 테니까 그 정보를 종합해서 이런 반대 입장을 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하여튼 신뢰도는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또 원내 의총이 열린다는 것은 원내 지도부에서 원내 대표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못 보셨다고는 해도 그래도 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증거순번 1590번 29,694쪽에서 29,696쪽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방 제시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22시 59분경 김용태 의원은 국회 입구를 국회 경비단이 막아 출입이 봉쇄됐다고 합니다. 지도부에서 빠르게 판단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이제 증인도 이런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셨어도 의원들이 이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59분경 여기 이제 김용태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여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국회 관계자들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 알고 계셨나요? 예, 그 방송을 또 통해서 오는 과정에서 경찰 통제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또 한때는 다시 의원 신분증을 내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다시 그게 봉쇄로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댁에서 이제 당사로 이동하는 이제 차량 안에서는 휴대전화로 그 비상계엄 상황을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 이미 알고 있으니까 확인하고 다시 할 것도 없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인식 속에서 그냥 가면서 이제 생각을 했을 뿐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증거순번 1041번 16,578쪽 2024년 12월 3일 22시 59분경 및 23시 09분경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 문자 메시지 제시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문자 메시지인데요.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에서는 피고인 명의로 2024년 12월 3일 22시 59분경 국회로 소집하라는 공지 메시지를 보낸 후 23시 09분경에는 소집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로 변경합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죠? 일단 아마 보좌진에서 우리 기사한테 그렇게 전달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9번 질문은 제시는 생략하고 질문만 드릴게요. 이제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에서는요. 23시 33분경 소집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고요. 그리고 12월 4일 00시 03분경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소집 장소가 계속 변경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받아서 인지하고 계셨던 거죠? 예, 가다가 국회로 와라, 당사로 와라. 이게 바뀐 그런 과정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진술조서 10쪽에서 11쪽 확인차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검사가 진술인은 비상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확인한 후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증인께서 장소가 최종적으로 당사로 정해졌으니 당사로 이동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원내 행정국에서 공지한 장소대로 가는 것이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원총회 장소가 몇 차례 변경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원내 행정국에서 보내준 공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당사로 갔습니다. 소집 장소가 계속 바뀌고 있어 내부적으로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으시죠? 여기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부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국 그 경찰의 뭐 통제라든지 이런 그 물리적 환경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제가 이제 그 국회 옆으로 당사로 가는 과정에 보면은 굉장히 혼잡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30번 질문은 말씀하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이제 한동훈 당대표는 2024년 12월 3일 23시 05분경입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하여 기자들에게 오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위헌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내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증인도 이러한 한동훈 당대표의 입장 확인했습니까? 네. 또 이제 한동훈 당대표는 이제 23시 13분경 페이스북에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것입니다. 라는 입장을 게시하여 처음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통해 해제하겠다는 방법을 공지하였습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확인하셨죠?
그런 모든 전제하에서 우리 그 총을 통해서 우리 총의를 반영해서 투표한다. 그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제 피고인을 포함한 원내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유 및 목적 등을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공유하지 않았겠냐, 서로 이런 상황에서 서로 확인하고 있지는 않겠나, 이런 생각은 상식적으로 들었죠. 그럼 증인이 생각할 때 의원총회의 가장 주된 목적은 원내 지도부로부터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 목적과 같은 대통령실 내부의 상황을 좀 전해받는 그런 정보 그 수집의 상황은 목적이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라는 인식이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의총에서의 듣고자 했던 이야기는 이 이후에 그 내용이 뭔가 우리 모르는 계엄의 배후에 뭐 모르는 뭔가가 있었나, 그 정도로 어떤 상황들이 심각한 상황들이 있었나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종합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 바로 판단하는 것보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예,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그런 의구심은 원내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아니, 우린 그걸 들어서 판단은 의원들 자신들이 하는 거니까요. 당론으로 정해졌더라도 비록 그게 따르는 경우도 있고, 그 당론이 김태호가 생각하는, 저 개인이 생각하는 정치하는 이유와 다르면은 또 안 따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제는 우리가 신뢰해서 뽑은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믿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56분경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화하여 3분 23초간 통화하고요. 23시 11분경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화하여 7분 33초간 통화합니다. 그리고 23시 22분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2분 5초간 통화를 합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홍철호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저는 시간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럼 그 이후라고 하면 언제쯤 알게 되셨나요? 모르겠습니다. 한참 이제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알았죠. 언론을 통해 알게 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지 못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신도gun 의원님께서는요, 이 사건 법정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에 대한 정보는 대통령이 주는 것이 맞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증인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건 잘은 그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홍철호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다면 어떤 사항들을 확인했어야 되나요?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37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38번 질문 드립니다. 국민의힘 당원 57조 4항에서는 의원총회의 의장인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요청 시 원내 사항 등 의정 활동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으시죠? 당원 당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게 원내대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정보 확인을 시켜주고 설명을 해주는 건 당원에 따른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39번 질문 생략하고요. 40번 질문도 생략하겠습니다. 예, 41번 질문도 생략하겠습니다. 예, 42번 질문은 42번 질문도 생략하겠습니다. 43번 질문입니다. 그 피고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다른 사건 법정에서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때문에 지금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되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계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피고인에게 설명을 했다고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증인 이러한 통화 내용 알고 있으셨어요?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통화 내용에 의하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없이 이제 담화문 그대로 탄핵 등을 남발하는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취급하여 이를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담화문으로 밝힌 것 외에 비상계엄 선포할 다른 이유가 있는지, 비상계엄에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 당혹스러워했던 의원들에게 이제 피고인이 당연히 설명해 줬어야 되는 통화 내용 아닙니까? 무슨 제가 끝까지 당사에 안 남아 있어서 그 이후에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오셔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날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내용,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 이제 한덕수 직접 국무총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다음 질문 드립니다. 제 기억상 제 예. 기억상 지금 들은 바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해서 이러한 내용을 먼저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계속 그 윤 전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내용의 그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23시 22분경이라고 하면 포고령 제1호가 공포되기 직전입니다. 공포되기 1분 전이거든요. 포고령 제1호가 공포되기 1분 전에 여당 원내대표인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사실상 담화문과 같은 내용을 이제 재차 반복하는 것인데, 이제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계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 이런 내용을 전달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 뭐 거기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겠다 말씀이시죠.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립니다. 이제 증인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당원 게시판 논란, 중요 현안 관련 견해 차이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의 갈등이 심각했던 사실 알고 있으시죠? 예, 그런 계속 언론에서 노출되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언론 외에 증인이 직접 경험해본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이 갈등에 대해서요? 별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47번 질문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의 갈등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한동훈 당대표에게는 전화해서 설명하지 않고 원내대표인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 48번 질문입니다. 이제 증인은 원내 행정국의 소집 공지에 따라서 당사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죠? 네. 당사에 도착한 시간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차로 이동 거리가 있으니까 또 국회 앞이 좀 혼란했기 때문에 한 40-50분은 걸렸을 거다. 그러면은 한 11시 40-50분 정도 되지 않을 12시 가까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럼 자정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전후가 아니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집에서 당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으셨어요? 전혀 연락을 한 바도 없고 그냥 우리 보좌진들이 전해주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다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럼 증인은 집에서 당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비상계엄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셨습니까? 그 자체는 이미 인식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런 걱정으로 생각으로 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증인이 당사에 도착할 당시에 그 당사 3층에 있는 강당으로 가셨던 거예요. 네네. 그럼 3층 당사 그 강당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몇 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까? 저는 한 40-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40-50명 정도요. 예. 증인이 당사에 도착할 당시에는 피고인은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한동훈 당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있었거든요. 증인 이런 사실 알고 있었어요?
전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셨어요. 국회 쪽에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죠. 그럼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서 질문드리면 당사에 도착하셨을 때 어떤 국회의원이 있었는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윤재욱 전 원내대표는 얼굴이 확실히 있었다는 건 한 사람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그냥 의자에 예. 다 이렇게 앉아 있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예, 아는 사람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당사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 질문 드릴게요. 예, 예. 53번 질문입니다. 증인이 당사에 도착하였을 당시에 당사에 모인 의원님들은 각자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TV 나오는 그 화면들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진술조서 22쪽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조사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다들 멍하니 있었습니다. 당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로 돌아가는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 상황 맞으신가요? 예. 기억납니다. 54번 질문인데요. 그럼 당사에 모인 의원님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대화를 할 것도 없어요. 방금 제가 진술 내용대로 그냥 멍하니 그냥 서로 대화도 없이 그 TV의 어떤 화면만 좀 주시했던 것 같아요. 당시 당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아무것도 때문에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55번 질문입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는요. 2024년 12월 3일 23시 23분경 포고령 제1호를 공포합니다. 증인은 포고령 1호를 언제 어디에서 확인했나요? TV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그 TV 화면을 통해서 그 어떤 상황들을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 당사 TV를 통해서 확인했단 말씀이죠? 아마 거기 봤으면 그랬을 겁니다. 거기서 네. 봤다면. 예. 예, 56번 질문인데요. 포고령 1호에서는 이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 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 이런 포고령 내용 확인하셨죠? 그때 들었습니다. 이제 포고령에 따르면 이제 증인과 같은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 일체가 금지되고 영장 없는 강제 처분과 형사 처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포고령 1호가 위헌 위법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진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더 이상의 어떤 그 중대한 어떤 밝혀지지 않는 일이 없었다면 그건 아주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어찌 보면 당사에 모여 있는 의원들의 이 모인 것 자체가 포고령 위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네. 못 하셨어요. 예, 13쪽 제시하겠습니다. 그 이제 수사 과정에서는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황당했습니다. 계엄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것을 떠나 잘못된 것이다. 옳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당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으니 원내지도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원내지도부에서 정보를 주고 그 정보에 따라 당론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하고 당사에서 대기하였습니다.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 비상계엄 및 포고령이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죠? 네. 그럼 이제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어도 이 포고령과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 드러난 내용으로 저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죠. 그럼 결국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드러난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는 저는 거지 않습니까? 뭐 아직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때 비상계엄 당시에 가지셨던 생각이 그 이후에도 결국은 바뀌지 않은 것인데 예, 저도 뭐 예. 여전히 잘못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포고령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드리면요. 증인은 과거 신군부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역사적인 사실 알고 있으시죠? 네. 이 12상 비상계엄,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포된 포고령은
과거 신군부가 공포한 포고령과 같이 정치인과 시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12.3 비상계엄 과정의 포고령은 군사독재 시절에만 가능했던 그 포고령 내용이지 않나요? 제가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해서 그 의지나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건 잘못된 거다. 결과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군사독재 시절에 공포된 포고령과 이 12.3 비상계엄에서 이제 공포된 포고령의 내용은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신 그 거죠? 비교나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자체는 잘못된 거다. 네, 알겠습니다. 군사 쿠데타 한 거나 이번이나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네, 부분. 알겠습니다. 이제 김용태 의원은 이 사건 법정에서 포고령을 보고 대통령을 향해서 욕설이나 강한 비난을 하신 의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그럼 증인도 포고령을 보거나 포고령을 보고 욕설을 하거나 강한 비난을 한 의원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사에 있던 의원님들과는 포고령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신 건 없으세요? 어떤 대화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멍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61번 질문 드립니다.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24년 12월 3일 23시 57분경 유튜브를 통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증인도 이러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그 내용까지는 몰랐고요. 우리는 늘 이렇게 본회의를 열 때 통상적으로 의원총회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있는 중에는 결론이 날 때까지 통상적으로 기다려 주거든요. 본회의 예. 그 시작을 예. 기다려 줍니다. 상대당이 의원총회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2시에 공지를 했더라도 다시 2시 20분, 뭐 2시 반 이렇게 통상적으로 공인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보충적으로 이제 조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 같은 질문을 이제 저희가 이제 수사 과정에서 드렸을 때, 이제 우원식 의장님의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 TV를 통해서 이제 당사 TV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하신 게 맞습니까? 아마 그때 이야기했으면 좀 더 생생한 기억이니까 저게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예. 그럼 뒤에도 우원식 의장의 발언, 한동훈 당대표의 인터뷰, 포고령 등이 계속 TV로 자막 형식을 통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하신 게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으시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확인차 질문 드리는데요. 증인이 당사에 도착한 이후에는 당사 TV를 통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 한동훈 당대표의 인터뷰, 포고령 공포 등과 같은 비상계엄 진행 경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자막이나 그 현장이 나왔으니까요. 예. 다음 질문 드리면요.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에 따르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계의가 임박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곧 하여튼 전체 본회의가 이루어지겠구나. 그 정도는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TV를 통해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23시 57분경 이후로 이제 계엄군이 국회로 침투하였고 이제 다른 의원들은 표결을 위해 월담까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시민들이 신속한 계엄 해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인 피고인이 이런 상황을 보고도 국회에서 당사로 되돌아가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내용에서도 있지만은 그 전에 국회로도 모여라. 국회 애결위원장을 의총장으로 한다라고도 했다가 또 그 상황 자체가 통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당사에서 의총을 한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고, 그리고
어차피 그 의총을 통해서 결론이 나면 우리가 전체로 들어가서 그 표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아,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요. 이제 증인도 이제 피고인께서 그 국회 본관에 계셨다는 거는 알고 계셨잖아요. 네. 이제 국회 상황이 사실 계엄군이 침투하고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시민들도 이제 저항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국회 상황을 뒤로 하고 피고인이 당사로 오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원내대표가 의장하고 그런 전체 그 회의를 위한 대책을 위한 회의, 해제를 위한 회의를 위한 그 시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65번 질문 생략하고요. 그 우재준 의원님께서는 이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질문 드리는데요. 12월 4일 00시 06분에서 00시 07분경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대표님 지시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와주세요. 방금 옆에서 직접 보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증인은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이렇게 이제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오도록 이렇게 공지한 사실 알고 계셨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한 한동훈 당대표와 마찬가지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장 소집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증인 이런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예. 아, 그 이유라고 하면 이제 계엄이 끝난 다음에 알게 되셨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증인은 이제 특검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장 소집 전파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네. 이제 어떤 이유에서 국회 본회의장 소집 전파가 상식이라고 이렇게 진술하셨던 건가요? 아니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회의장에 가서 표결하는 게 맞다. 그게 대전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한동훈 당대표의 이제 입장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제 공지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본회의장 소집 공지 이제 모두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원내대표인 피고인만 이제 당사로 소집 공지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 차이에 대해서는 좀 그 상황에 어떻게 대한 생각하셨나요?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우리 국회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통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약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회의는 언제든지 이미 그 시간만 정해져서 표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당사로 와서 저는 그 의장하고 논의된 그런 내용 그리고 이 그 비상계엄의 어떤 배경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같이 표결하러 갈 거라는 걸 대전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증인 입장에서는 피고인만 당사로 온다면 바로 표결을 당론을 정하고 국회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셨단 말씀이세요? 그런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당사에 계셨던 의원님들 모두.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랬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피고인이 원내대표인 피고인이 당사 소집 공지를 하지 않았다면 증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당사에 모일 이유가 없었던 건가요? 통상적으로 장소를 그 원내 행정을 통해서 정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소로 갈 뿐이지 이랬을 경우 가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사로 소집 공지를 했기 때문에 당사로 당사로 갔다. 간 거죠. 예, 알겠습니다. 72번 질문입니다. 이제 피고인 이제 피고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의 임시 직결지로 당사를 지정한 것이지 실제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증인이 당사에 머물 당시에 당사가 임시 직결지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게 뭐 임시다. 또 정식이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와서 서로 상황을 교류하고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어차피 들어가서 표결은 해야 되니까요. 그 정도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럼 증인의 인식하에서는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거기 모였으니까 여기서
뭐 논의된다. 상황을 서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죠. 그럼 증인과 같은 생각은 당사에 계셨던 의원님들 모두 다 같은 생각이셨던 거예요? 아니 그건 뭐 각자의 생각이면 제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73번 질문 생략하고요. 74번 질문 드립니다. 증인을 포함하여 당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국회 상황을 확인하셨습니까? 거기 원내 수석 누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연단에 올라와서 국회 지금 뭐 주경 원내대표께서 의장하고 뭐 조율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언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간헐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아까 원내 수석 부대표 배준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준영 의원인지 하여튼 거기 원내 지도부 중에 아마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던가요? 지금 뭐 논의 중이다. 뭐 하여튼 주경 원내대표가 이런 국회 내에 상황에 대해서 아마 지도부가 의장하고 아마 논의 중이다. 그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어떤 논의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 시간인 것 같아요. 그 회의 시간, 본회의 개의 본회의 시간. 예. 회의 시간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원내 지도부 당직자들도 국회 상황을 전달해 주진 않았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특검 조사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 당직자들로부터 국회 상황이 정리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곧 오실 것이라는 전달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이렇게 그런 진술해-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네. 혹시 이 시간대 기억하십니까? 시간대는 그 도착한 이후에는 네. 뭐 정확한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 그리고 개념이. 이제 추가로 질문드리면 여기서 국회 상황이 정리되면 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저는 의장과 그 본회의 개의 시간의 합의 그런 것도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또 제가 추측하건대 통제 상황들 이런 게 좀 서로 공유되거나 해제되거나 아마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79번 질문인데요. 이제 진술조서 26쪽 제시하면서 직접 질문 드립니다.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검사가 당시 국민의힘 당사에는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인 배준영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진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증인께서 네,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의원도 TV 앞으로 와서 국회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국회 내에서 아직 이야기 중이다. 조금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설명 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니까 다들 이게 뭐지라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가요? 지금 다 표결에 동참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의장과 우리 대표님 간의 어떤 그런 의견 조율, 타임 시간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표결이라는 장면이 나와서 좀 의아해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얘기했던 원내 대표와 의장님과의 조율은 당연히 당사에 모여 계신 의원님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율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받아주셨- 네. 알겠습니다. 다음 80번 질문인데요. 이제 국회 상황 좀 이제 시간을 돌려서 국회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추가 증거 순번 49번 YTN 뉴스특보 영상 그리고 추가 증거 순번 55번 MBC 뉴스특보 영상 캡처하면 제시합니다. 이제 YTN 이제 기준인데요. 이제 00시 07분 경에는 계엄군이 국회 본관은 검사님 49번이 추가 증거 49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동의 그러면 이제 제시하지 않고 49부터 92가 아직 예. 그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이제 구두로만 질문드립니다. 이제 24년 12월 4일 00시 07분 00시 07분인데요. 계엄군이 국회 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그리고 시민들이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을 저지하는 모습 이게 생중계가 되고요. 이제 MBC 채널 기준으로는 00시 34분 경에는 계엄군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뜨리고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되거든요. 증인 당사 TV에서 이런 장면 실시간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으세요? 아마 봤을 겁니다. 증인은 이런
국회 본관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 계엄군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상상을 할 수 없었죠. 어떻게 저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지 하는 좀 충격적이었죠. 그러면 이 계엄군들이 국회 본관에 이렇게 와서 뭘 하려고 왔는지 궁금해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그 원내 지도부와 또 의장단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있을 걸로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취한다. 이런 기대 속에 있었죠. 이런 충격적인 모습에 대해서 증인과 주변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다들 그냥 충격적인 마음으로 뭐 이신점심으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어떤 상황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제 국회 본관에 침입한 계엄군은 이제 국회 본회의장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국회 관계자들의 저항을 받으며 몸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계셨어요? 방송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럼 당시 국회 본관에 있던 사람들, 이제 이걸 직접 보거나 듣거나 이제 전달받은 이 국회 본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계엄군이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 본관에 침입한 거다,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저는 뭐 그 상황의 어떤 표결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이미 결과로 나와 있듯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의중이나 의도를 가지고 방해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거든요. 그 다시 제가 질문을 정리드리면 이렇게 이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침입한 이유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저지를 위해서 국회 본관에 침입한 거다, 이런 생각을 인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그냥 멍한 상태로 충격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지도부에 그런 상황을 같이 공유하면서 행동을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83번 질문인데요.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조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진술을 한번 확인하는 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때 과정에서는 이제 증인께서 이제 특별한 의견을 나누진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겠다는데 경찰이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모습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데 경찰이 막는다면 힘으로라도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경찰의 국회 봉쇄로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간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않았고 당사에서도 언제든지 입장만 정리되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침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비극적인 일이고 역사의 후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한 무엇인가 있는지 계속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당사에 대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으시죠? 네. 그러면 증인이 봤을 때 경찰의 국회 봉쇄 그리고 계엄군의 국회 본관 침입 둘 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지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결과가 이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질문드리면 여기 진술하셨던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이 알지 못하는 무엇 이거는 이제 상상 가능한 이제 증인의 상식 범주에서는 어떤 일인가요? 드러난 내용만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뭘까? 그건 결국 북의 문제 정도다. 우리가 모르는 그 정도로 준전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 모르는 그 당시에 제 판단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계엄군이 국회 본관을 침입하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않습니까? 지금 이런 비극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침입한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이제 신속한 계엄 해제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예,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88번 질문인데요. 이제 증인은 국민의 의원 전부가 신속히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참석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셨어요. 당연히 뭐 네. 표결에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 다음 질문 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그 증인 외에 당사에 있던 의원들도 증인과 같이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참석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셨어요. 그건 제가 뭐 개인의 마음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오셔서 그런 그 내용을 듣고 공유하고 당연히 같이 참여한다는 걸 대전제로 아마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 제가 확인차 다시 좀 말씀하시긴 했는데 다시 질문드리면 90번 질문인데요.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계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기다리신 이유는 뭐예요? 아니 이미 총회 본회의에 들어가기 위한 그 전 단계로 늘 의총이 있었고 또 특히 더 긴급한 상황이고 그러면 국회 내에서 그런 시간 내지는 의장단과의 조율 이후에 우리한테 와서 통지하고 같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관례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 이제 다음 질문 이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이제 피고인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8분경 통화에서 본회의 개의시를 기존에 01시 30분이었는데 01시로 앞당기기로 이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증인은 이 협의 결과를 바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때는 하여튼 협의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건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증인은 본회의 개의시가 01시로 앞당겨졌다는 말을 비상계엄 해제 시까지도 들었다면은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했겠죠. 그당 협의 중이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의장에 단독으로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그 시간 약속을 깨서 진행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협의가 01시 30분이었거든요. 네. 01시 30분에 대해서도 본회의 개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저는 잘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럼 본회의 개의 시에 대해서는 몇 시에 한다 이런 연락은 한 번도 못 받으셨어요? 그건 제가 기억은 잘 안 나고요. 당연히 일단 당사로 원내대표가 오셔서 거기에 대한 서로 논의 이후에 아마 그런 답을 가지고 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피고인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이제 01시에 본회의가 개의한다 이런 연락을 저는 뭐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01시에 본회의가 개의한다는 이제 통지를 받았다고 하면 그 즉시 바로 당사에 있는 의원님들께 공지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다 들었는 건지 듣고도 어차피 이제 1시에 한다고 해도 우리 통상적으로 총을 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기다려주는 게 국회 관례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관례 없이 그냥 바로 이제 본회의가 개의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상당히 저희도 뭐지 하면서 좀 당황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당대표와 이제 서범수 의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이제 수차례 욕을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시를 앞당겼던 것은 이제 보셨던 뉴스특보처럼 계엄군이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고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침입하여 본회의장으로 들이닥치려는 상황의 심각성, 긴박성 때문이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이해를 하시나요? 충분히 뭐 이해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피고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대표, 서범수 의원으로부터 이제 바로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과 긴박성에 대해서 공유를 어느 정도 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당사에 있는 의원님들께도 이런 상황을 공유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식으로 전달됐는지 모르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추경 원내대표와 의장 간에 그 시간이 좀 조율되고 있고 조율되면 우리가 어차피 같이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증거순번 1556번 28,672쪽이야 국민의힘 당직자 카카오톡 대화방 제시합니다.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소속 당직자 카카오톡 대화방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2024년 12월 4일 00시 13분경 이제 당직자인데 원내대표실 당직자인데요. 당대표 원외, 사무총장, 한지아 등 친한계 의원 10여 명 본회의장에서 안 내려오겠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공유가 됩니다. 이런 사실 자체는 모르고 계셨죠? 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 원내 지도부에서는 오히려 본회의장에 가기보다는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빼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증인은 이런 상황이 납득이 되십니까? 전 뭐 저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96번 질문입니다. 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증인은 이제 당사에 있는 의원님들 포함해서 피고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그 본회의 국회 본 건물에 계신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본회의장인지 원내대표실인지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고 계셨어요. 네, 몰랐죠. 뭐 배준영 의원님이나 원내지도부 당직자들이 지금 원내대표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다. 이런 얘기는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건 결국 의장단하고 계속 시간을 좀 조율하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 정도는 우리가 들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97번 질문인데요. 이제 피고인은 이제 피고인의 주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4년 12월 4일 00시 10분에서 00시 43분경 당사에 있던 윤재욱 의원, 김기현 의원과 통화하면서 당사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모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증인의 당사에 있는 윤재욱 의원과 김기현 의원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본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님도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윤재욱 의원만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증인은 당사에서 윤재욱 의원님 등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잠깐 그 별도의 그 상황에서 그 뱃살을 모인 그 상황은 좀 기억이 나요. 그럼 모인 장소는 어디였고 모인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결론도 없는 서로 어차피 정보를 전달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대화에 내용에 진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이제 좀 이제 세부적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그게 혹시 몇 시경인지 기억나세요? 그건 전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 중진 의원님들을 모이게 한 겁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모여서? 자연스럽게 제가 볼 때 우리 중진들이라도 모여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증인께서 먼저요? 아니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거기 같이 있다가 별도로 그 별도 룸에서 아마 몇 명이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에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큰 의미 없는 아마 대화들이었다. 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알고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게 뭐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뭐 이렇게 정도의. 그럼 당시에 윤재욱 의원님이나 다른 이제 의원님께서 국회 본관에 있는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국회 및 당사 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신 분 계세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윤재욱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당사에서 의견을 모아서 피고인에게 그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중진으로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정도의 이야기는 있어도 중진 어느 누구가 뭐 연락을 받아서 이런 걸 모아달라더라 이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비상계엄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계엄 해제에 찬성한다 이런 그런 이야기 자체도 없었던. 네. 나머지 질문 생략하고 105번 질문 드립니다. 증거순번 1556번 28,672쪽이야 국민의힘 당직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제시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화면 보실까요? 이게 00시 40분경 이제 당직자들 카카오톡 대화방에 이제 공유가 되거든요. 이제 당사에는 00시 40분경에 증인을 포함하여 51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한 50명 정도의 의원님들께서 모여 있던 건 맞습니까? 그럼 이 51명이나 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 국민의힘 당사에 모여 있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 원내 행정국 그런 메시지 그래서 모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보고, 모인 거죠. 예. 이제 국민의힘 당원을 보면 이제 과반이 모이면 의원총회가 개최될 수 있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여기 거의 과반에 가까운 의원님들이 모여 계셨기 때문에 원내대표실에 있는 의원님들까지 오시면 의원총회가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의원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이유 알고 계십니까? 저는 뭐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증인이 생각할 때 의원총회 개최는 결국 원내대표인 피고인이 와야 개최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뭐 당연히 원내 대표가 의장인데 의장이 와야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여기 당사에 안철수 의원님 계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안철수 의원님께서는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정보가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냥 추측성 이야기들이어서 저는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간다는 건 국회입니다. 처음 문자는 저기 그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다가 그 다음 다시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몇 번 저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50명 정도 의원들이 여기 모인 겁니다. 라고 발언하였고 당사에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분위기였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반대입니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증인도 안철수 의원과 같은 입장이셨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표결에 가야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질문드리면 제가 안철수 의원님의 이제 인터뷰 발언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님의 그 발언 내용이 증인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증인도? 그래서 그건 지금 제가 뭐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예. 제 마음은 이 상황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해소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표결에 간다. 당연히 이제 간다고 아마 다 생각했을 거다 이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이제 증인과 이제 이거는 빨리 계엄이 해제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증인은. 증인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이 계셨습니까?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어요. 예. 109번 질문입니다. 2024년 12월 4일 00시 47분경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회됩니다. 증인 이런 사실 알고 계셨어요? 네, TV 통해서 봤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이제 진술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증거 순번 1466쪽 이제 진술 조서입니다. 여기 검사가 국민의힘 당사에서는 본회의까지 개의된 상황임에도 어떠한 이유에서 의원총회가 개최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증인께서 이게 뭐지라고 속으로 생각하였는데 바로 표결이 진행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다들 의아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표결을 하지? 우리도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이 마음대로 본회의 개의실을 앞당겨 우리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이 마음대로 본회의 개의실을 앞당겨 우리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이런 추경호 원내대표 피고인의 설명을 언제 들으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마 간접적으로 들은 내용을 저렇게 제가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아마 이미 해제된 이후에? 해제된 이후였던 예.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때 1시 반 정도로 같이 본회의에 다 참석해서 그 표결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1시나 그 이전으로 당겨서 우리가 결국에 기회를 놓쳤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증인을 포함한 당사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01시 30분 본회의 개의뿐만 아니라
01시 00분 본회의 개의도 공지를 받지 못하셨던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 표결하는 거 보고 제가 알았죠. 근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말씀하시죠.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 내용이 방금 말씀대로 추경 원내대표와 의장 간에 본회의 개의 시간을 1시 반으로 이렇게 합의했는데 결국 그걸 무시하고 1시로 그때 정확하게 모르지만 당겨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놓친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오히려 01시 30분에서 01시로 땡겨졌으면 더 그거를 이제 땡겨진 01시 개의를 더 공지를 해서 한 분이라도 더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의총이라는 게 그 충분히 근데 그런 여건이 어떤 상황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총의를 구해서 같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관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112번 질문입니다. 국회에서는 2024년 12월 4일 01시 03분경 재적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는데 증인도 이런 사실 확인하셨죠? 증인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굉장히 좀 아쉽지만 저는 그 상황이 그래도 다행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참석을 못했지만 해제되는 그 요건이 됐다는 게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질문드리면 증인이 이제 당사에 계셨던 증인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우리 관례적으로 그 의총을 통해서 또 지도부의 그런 상황을 공유하고 그렇게 움직이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럼 원내 지도부를 믿고 있었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시에는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었던 상황은 알고 계시죠? 봉쇄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국회 봉쇄로 표결을 못한다 이런 생각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국회 결정을 그 봉쇄로 우리가 그 방해받을 거다 이런까지는 생각을 제가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의지의 문제인 거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었던 거는 표결 참석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결정을 그래 하면은 우리가 또 뭐 집권 여당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 총의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경찰의 국회 봉쇄 때문에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으셨어요? 전혀 뭐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인가요? 그 물리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에 모였을 뿐이지 뭐 그게 표결까지 방해된다 이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네. 그럼 증인 외에 당사에 머물고 있던 의원들도 증인과 같은 이유에서 결국은 이제 의원총회를 기다리느냐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인가요? 아니 참석을 못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기다리는 중에 그런 표결이 이루어진 걸 본 데 대해서는 좀 의아해했다. 이게 뭐지라고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이제 증인을 포함한 이제 당사에 있는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대해서 의아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른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작동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피고인이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나요? 그 이후에 그 약속한 시간을 어기고 우원식 의장 단독으로 했다는 그 말 속에 이미 참여 못 했다는 걸 네. 간접적으로 알은 거죠. 그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계엄군이 이제 국회 본관까지 침입해서 로텐더홀 직전까지도 이제 진입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면 01시 30분에 있는 개의실을 01시 00분으로 땡긴 거는 약속을 어긴 거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상황의 긴박성 때문에 본회의 시간을 땡긴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뭐 저도 뭐 그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피고인은 그 본회의 개의시가 30분 땡겨지는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약속을 어긴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단 그 자체는 어긴 그게 맞으니까요. 이래 서로 합의된 내용이 1시 반이라면 1시 반인데 그걸 이제 상황론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그 부분을 우리 전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그 약속을 지켰으면은 저는 할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그 30분 이제 땡긴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질문 드리는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이제 피고인에게 30분 땡긴다고 통지를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통지를 받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사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이제 표결에 참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는데 결국은 그 상황에 대해서 공지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가정 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상황 질문 드립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마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를 거부하거나 2차 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있어 본회의장을 나가지 않고 계속 대기했습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이후에 좀 당사에서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 국회 본관 본회의장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된 사항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기억이 잘 없습니다. 예. 이제 피고인 등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은 12월 4일 02시 06분경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했습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으세요? 잘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요. 그러면 증인께서 당사에 있는 과정에서 저는 피고인이 당사로 온 모습은 확인하셨나요? 피고인과 원내 지도부가 당사로 이제 오는 모습은 보셨어요? 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예, 제가 한번 그 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인을. 예. 이제 증거순번 1466번인데요. 이제 같은 질문을 이제 수사 과정에서 드렸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당사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제 당사로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당시 조례 답변했으면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사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왔다고 하던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증인께서 왜 왔다고는 얘기하지 않았고 국회 내에 상황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01시 30분 본회의장에 같이 들어가서 참여하기로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마음대로 01시로 본회의 개의시를 변경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외에 그 이제 본회의 이제 우원식 의장님과의 그 협의 내용 외에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던가요? 저는 기억이 잘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세요? 증인은 당사에서 몇 시까지 머무셨어요? 제가 생각에 한 3시 정도까지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3시에 귀가하신 이유는 뭔가요? 아니 더 이상 거기에 있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차피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한 대처는 또 새롭게 시작되고 서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드리는데요. 121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오후경에 국무총리 공간에서 피고인 한동훈 당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홍철호 정무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당정대 회의를 개최한 사실 알고 있으십니까? 그 당시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회의에서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고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를 위한 컨센서스를 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인도 이러한 당정대 회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제가 기억은 잘 못합니다. 그 당정대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네. 이제 당정대 회의가 진행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저녁경에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를 개최하는데 증인도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날 제가 의원총회를 참석했는지 그 여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제 음. 확인차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음. 이제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 저녁경에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심하며 쓴 카드이고 공급자가 맛있는 걸 만들어도 고객이 맛있는 건 다른 문제라고 이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증인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 모습 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124번) 생략하고요. 다음 질문합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된 이후 원내대표 측에서 사임을 합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으시죠? 네, 사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질문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증인은 피고인의 사임 이후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뭐 국가적 위기 상황이고 이 없는 분의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당시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그 상당히 초대 분위기 형태가 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문제로 친윤의 그 맏형격인 권성동 의원이 나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제가 본인에게도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권수면님 나가는 거는 설득력이 없다. 안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김현이 나갈 거냐 물길에 나갈 사람이 나가지 말라고 일을 하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형태든 국민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반성하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우리가 대통령과 맞잡은 손을 놓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발을 내디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일단 주신문의 심재돈 변호사입니다. 그 주신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준비된 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그 이제 의거의 상황을 그때 피고인이 의원들한테 안 알려줬다, 뭐 본회의 개의 시간 뭐 의장한테 그런 걸 안 알려줬다, 뭐 이런 이제 공지하지 않은 거를 뭐 이제 그 지적을 하시는데 당시에 TV나 아니면 또 유튜브 방송 이런 그 매체를 통해서 그 본회의장 상황 그리고 언제 개의가 되는지 그리고 언제 정숙수가 충족됐는지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제가 그러니까 기억은 잘 못해도 아마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굳이 안 알려줘도 그 이 당사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아니냐라는 제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 많은 질문 답변이 이 봉쇄 경찰의 봉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를 그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난 그 의총 장소 변경 때문에 뭐가 그 표결에 참여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그 문답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증인의 답변. 근데 증인의 답변 취지가 정확히 그건지 그 여쭙고 싶은데 또 이런 답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리적 상황 때문에 당사에 모여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은 못했다,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또 증언하시면서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물리적 상황 때문에 당사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는 그 경찰의 봉쇄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것 때문에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의총 장소를 당사로 지정해서 그래서 당사에 모여 있었던 거다라고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여당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거란 생각은 못했다. 여당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의총에서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론을 내면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주어도 안 했죠. 그게 여당이기 때문에라는 거는 우리가 의총에서
그 표결 참여를 그 결론을 내면 당연히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은 허용할 거다. 그런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면 여당이 요구하면 정부가 그 의원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네. 이 당시 그 아까도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찰의 출입 통제를 했다가 또 한 30분 정도 풀었다가 그 신분 확인하고 들여보내줬다가 다시 또 2차 봉쇄에 들어갔고 그 2차 봉쇄 때 증인께서 당사에 도착하신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경찰이 그 국회를 통제했던 것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에 왔던 것은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출입 통제가 계엄군이 국회에 온 것이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중간에 왜 30분 정도 이 출입을 허용했을까요? 아예 출입을 못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막는 게 훨씬 쉽지. 그 사람들이 본회의장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끄집어낸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여튼 그런 뭐 상황까지는 제가 뭐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그 당시 물리적 환경 자체가 네. 힘든 상황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원래 계엄이라는 계엄이 선포되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 병력과 경찰이 같이 치안 유지나 대테러 방지라든지 국가 중요시설 방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죠? 군이 출동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비상시에는 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할 수 있겠죠.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지금이야 이제 와서 경찰이나 군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당시 계엄군이 어떤 목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당시 그 순간에 표결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순간에 까지 있었던 모습만 보면 경찰이나 계엄군이 이 치안 유지, 질서 유지, 그리고 국가 중요 시설인 국회의 보호 내지는 또 뭐 테러 방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 아니었나요? 그게 아니고 본회의를 막기 위해서 와 있는 거다라고 특정 목적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원래 의원총회는 의회에서 하죠. 네네. 증인의 경험상 이렇게 봉쇄돼서 당사로 수집 장소가 당사로 돼 있던 거 말고 이번 경우 말고 의총을 의회가 아닌 당사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까? 기억에 제가 이번 처음 아닌가 싶어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는 물리적인 아까 증인도 말씀하셨던 물리적 상황, 경찰의 봉쇄 때문에 국회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것 때문에 의총 장소가 당사로 지정됐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2차 봉쇄 후에 다시 또 1차 봉쇄 후에 해제 출입을 허용했듯이 2차 봉쇄 후에 또 출입을 허용하면 출입이 가능해지면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당사에서 의총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다 국회에 있고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의총 장소가 의회로 정해지는 거는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답이 이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증인께서 아까 이 원내대표 정견 발표 상황에서 1, 2, 3 사태의 베일이 벗겨지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라고 표현하신 게 있습니다. 베일이 벗겨지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그죠? 이 베일이 벗겨졌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을 이제 그 중간중간 하셨는데 뭔가 다른 이유, 담화 외에 다른 이유가 있겠지라고 그 이제 마음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담화문에 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상황이 이제 나중에 이 정견 발표 때쯤 되면 확인이 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그런 상황을 놓고 베일이 벗겨지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이렇게 이 베일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상황이 그렇게 된 상황, 아까 말씀드린 뭔가 있겠지, 담화문 외에 뭔가 있겠지라고 본인이 추측했던 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확인된 상황을 놓고 베일이 벗겨졌다라고 표현하신 거가 맞습니까? 네, 그게 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 해제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확인된 시점은 계엄이 해제되고 좀 지나서죠, 그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 해제 의결 전에 아무것도 없다고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화문 외에 다른 사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가 증인 생각에 증인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확인된 시점이 계엄 해제 표결 이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때까지만 그 해도 이후에, 예. 지도부의 이야기를 좀 듣는 게 예. 그러니까 지도부의 얘기라는 거가 이제 왜 계엄을 뭐가 있을지 않겠느냐. 예. 이거 가지고는 계엄의 조건이 안 되니까 네. 제 개인적인 예, 생각에 예. 그런 거였죠. 그 육한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원내대표가 이제 그 대통령실이나 정부하고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당대표도 하기도 하고 뭐 정책위의장이나 사무총장도 또 뭐 경우에 따라서 하겠지만 뭐 주로 원내대표가 많이 소통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소통한 거를 의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할까요? 제가 그 원내대표가 그 대통령실부터 어떤 정보를 얻었어요. 그러면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찾아가거나 아니면 만날 때마다 그 개별적으로 그 소통한 내용을 전달을 해줄까요? 아니면 어떤 회의체, 그렇죠. 의원총회이든 뭐 중진회의든 뭐 이런저런 뭐 회의체에서 어떤 회의체가 적절한지는 또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의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렇게 일괄적으로 전달하는 게 통례일까요? 그렇죠. 뭐 총장소 등을 통해서 예, 예. 전체 있을 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뭐 소통 상황 같은 거를 피고인이 그 의총이 계속 열릴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가 있었다면 의총이 열리면 내가 그 상황들을 그 뭐 수석하고 통화한거나 총리하고 통화한거나 이런 상황들을 공유할 수 있을 의원들한테 것이다. 공지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었던 게 불합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김두관 의원으로부터 뭐가 일이 생겼다. TV 봐라. 뭐 이런 그 얘기를 듣고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담화 처음부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담화를 시작한 생중계, 그 생중계의 처음부터 그 증인이 발표하는 거를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그 장면이 처음부터 한 건지 다시 뭐 되풀이돼서 한 내용인지 김두관 그건 의원님이 모르지. 보시고서 그렇죠. 담화하는 걸 보시고서 전화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전 나서 이야기는 모르는 거죠, 제가. TV를 켰으니까 당연히 담화의 그때 TV 켰을 때 그 시점에서는 담화의 전체 내용은 알지 못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뭐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포고령 아니 포구령 아까 그 답변 중에 또 그걸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포구령 단어를 쓰셨으니까 포구령은 이 담화보다 좀 뒤에 한 시간 저는 뒤에 담화에 대한 내용은 공지가 되거든요. 잘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네. 그럼 담화를 담화를 했는지.
그 내용을 언제 알게 됐는지 그 전체 내용을 그 언제 알게 됐는지 그 시점은 기억이 안 나신다는 전 얘기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그 뭐 아까 그 답변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그 당사로 왜 가 있었느냐, 의원들이 왜 당사로 가 있었느냐라는 질문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원내 행정국에서 당사로 모이라고 해서 당사로 갔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 그게 뭐 그렇게 진술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역시 원내 행정국, 그건 원내 행정국 뭐 원내 대표 지시 받아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결국은 이제 원내 대표의 그 이제 공지에 따라서 당사로 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이 물리적인 출입 통제, 그게 없는데도 그 피고인이 그 의총 장소를 당사로 공지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것들이 그 의원들 사이에 많이 공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인데, 그러니까 원내 행정국에서 공지한 건 후반부죠. 그 앞에 부분에 이 말이 있어야 되는,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의 물리적 통제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그 국회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원내대표가 당사로 공지했기 때문에 당사로 가 있었던 거다. 최초엔 또 이래 예결위원장으로 국회에 예. 그 모이라 그랬다가 네. 또 통제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당사로 네네. 약속을 장소를 정한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30이랑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이 한동훈 당 대표가 이제 24년 12월 3일 23시 05분 경에 그 당사에 도착해서 기자들에게 오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위헌 위법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내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증인도 그 입장을 확인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요 03시 05분은 증인이 당사에 도착하기 전이잖아요. 도착한 이유입니까? TV를 통해서 봤는데 그게 전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 예. 그 한동훈 당대표가 예. 이걸 하는 거를, 그러면 그 당사에 있을 때 도착해서 얼마 안 있다가 이 말을 하는 걸 보셨습니까? 아니면 자막으로 네.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거는 11시 5분에 발표한 거거든요. 아, 그러면 그래요? 11시 5분 이후에 댁에서 출발하셨을까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댁에서 국회까지 얼마나 당사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한 30분, 35분 정도 걸리는데, 네네. 그날은 이제 국회 앞에 조금 그 어수선했고 물리적인 그런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걸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도중에 이제 그 국회다라고 해서 국회로 가는 도중에 당사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예. 당사로 이제 최종적으로 가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피고인이 그 당사로 국회에 있던 거를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거, 그 시점이 00시 05분이거든요. 12월 4일 00시 05분. 네. 그럼 00시 05분에는 당사에 아직 도착하기 전인 거죠. 전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48번 그 질문은 뭐가 좀 덜 확인된 상태에서 그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아까 검사님께서 증인은 원내 행정국의 소집 공지에 따라 2024년 12월 4일 00시 00경에 당사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사로 그 소집 장소를 변경한 거는 00시 05분이거든요. 이거는 오시는 도중이었고 00시 05분은, 그죠?
그러니까 당사에 도착한 거는 00시 05분 이후인 거죠. 그렇다고 봐요. 예. 이 포고령 관련해서 그 아까 이제 그 대통령 그 계엄 뭐 이제 담화 발표하고 뭐 이런 것과 포고령과 이제 그 좀 이 섞여서 그 기억이 지금 섞여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포고령은 계엄 담화 이후에 거의 1시간 가까이 뒤에 그 공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화 그를 할 때 그 뭐 이제 김두관 의원 그니 이제 얘기해가지고 TV를 통해서 담화 계엄 선포했다는 걸 알 때 그때는 포고령을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알래야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담화 내용을 뭐 자막이라든 TV 통해서 그 보셨을 거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포고령은 그 이후에 그 이제 23시 23분 경에 이제 그 이 포고령 1호가 그 공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증인이 포고령을 알게 되신 거는 그 이후겠죠, 그죠? 그 포고령의 내용 때문에 그 이제 문답이 있었습니다. 그 이 포고령 1호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아까 검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1호에서 규정하고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 계엄법에 의해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그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 그 당사에 모이는 거는 그 정치 활동, 정당 활동이어서 금지되는 거고 국회에서 뭔가 하는 것은 국회 활동이어서 그 포고령 위반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당시 그 의원들이 당사에 모여 있거나 그 당사에서 어디를 이동하거나 그 국회에 모여 있거나 다 포고령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당사에 계시면서 아니면 당사로 포고령을 들은 이후에 우리가 영장 없이 이 당사에 있다가는 영장 없이 체포될 수도 있는 건가? 아니면 국회로 가다가 영장 없이 체포될 수도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 포고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상황이든 또 우리가 감수할 일은 감수하도록 할 건 또 해야 되지. 정치적으로 모여서.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런 뭐 정치적으로 뭐 피해를 입을 거다. 뭐 그런 그러니까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감수하냐 아니냐는 두 번째 단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나 그 당사에 있던 다른 의원들이나 당직자들하고도 포고령에 의하면 우리가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는 거다라는 취지의 그 포고령 내용 갖고 대화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그런 생각을 못 하셨겠죠, 그죠? 네. 그 우재준 의원이 66항 관련입니다. 우재준 의원이 24년 12월 4일 00시 06분에서 00시 07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대표님 지시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와주세요. 당근 옆에서 직접 보고 지시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거는 뭐 생각하겠습니다.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70항은 아까 뭐 답변 보신 거니까 그렇고 76항에 대해서는 좀 확인차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특검 조사 검사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증인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 당직자들로부터 국회 상황이 정리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곧 오실 것이라는 전달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제 사실대로 진술한 건지
이렇게 질문하니까 취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하시면서 이 국회 상황이 정리된다라는 거는 출입이 가능해지는 통제가 풀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결국 플러스 이제 의장단하고 어떤 예. 논의된 그런 내용의 정리겠죠. 그러면 그것이 정리되면 출입이 통제가 안 풀려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예. 그 원내대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건가요? 이건 출입 때문에 장소가 그렇게 정해졌다는 것은 굉장히 네.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도부 간의 그런 논의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의 어떤 그 답을 가지고 올 거다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국회 상황이 정리되면 답을 가지고 올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 국회 상황이 정리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 의장하고 물리적 협의 플러스 물리적 통제가 풀리는 것. 그것도 포함된다고 봐야죠. 예, 그 때문에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증인은요, 그 당시에 그 경찰이 출입 통제를 했다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번 풀었다가 다시 또 통제 들어간 상황은 당시에 인식하고 계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차 이동 중에 그런 상황들이 예, 네네.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그 통제했다가 또 한 30분 정도 풀어가지고 많은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들여보내줬다가 또 다시 통제를 들어갔다. 그렇게 경찰이 그 통제를 진행했던 거,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거는 경찰은 왜 그랬다고 당시에 그건 지도부가 생각했을까요? 판단해서 다 종합적으로 아니, 판단해서 증인이 뭐 당시에 느꼈던 거는 그뭐 그것 그런 대해서 생각 생각해 본 적은 자체는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근데 본회의장 의원들이 본회의장 가서 표결에 들어가는 걸 막으려면 외곽에서 아예 국회 경내로 들어가는 걸 막는 것이 더 편하지 본회의장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는 것. 저 재판장님 그것이 김승 할 수는 없는 거 검사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아까 질문 여러 번 하셨던 부분인데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아니, 증인도 답변하신 것 같고. 관련한 질문을 여러 개 계속 반복하셨더래 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외곽에서 경찰이 아예 그 경내로 못 들어가게 막는 것하고 본회의장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용이하겠습니까? 증인 판단해요. 뭐 그건 제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예. 상식적인 예, 이야기니까요. 너무 상식적인 거죠. 이 86항 이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침입한 상황이라면 신속한 계엄 해제 의결 외에 다른 방안은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 지금까지 증언한 분들 다른 의원님들은 또 그 수사 기록에 있는 증언은 안 하셨지만 수사 기록에 그 진술 내용이 있는 그런 의원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의원들을 중간에 출입 통제를 풀어가지고 30분 정도 풀어서 안으로 들여보내준 상황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본회의를 막으려고 이렇게 와 있는 건 라는 생각은 못했다. 본회의장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하는 걸 막을 생각이었으면 중간에 이렇게 들여보내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 중간에 들여보내준 것 때문에 그 경찰이 그 이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 출동해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못했다. 그리고 계엄군에 대해서도 그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치안 유지나 그 질서 유지에 군이 동원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때문에 그 군이 그 이제 경내에 들어온 거다.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다. 이런 의원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여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 의견이 없습니다. 예.
그 당시 저 사람들이 본회의장의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계엄군이 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런 그 상상 자체를 못 해봤습니다. 예. 이 95항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소속 당직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2024년 12월 4일 00시 13경 당대표 사무총장 한지아 등 친한계 의원 10여 명 본회의장에 안내하겠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공유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원내 지도부에서는 그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빼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를 전제하고 검사님께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 시점이요. 이 본회의 이제 이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냐면 피고인이 본회의장에 있는 한동훈 대표, 서범수 사무총장과 순차적으로 통화를 하는데 또 본회의장에 있는 한 대표나 서범수 총장은 빨리 본회의장으로 와라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피고인은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일단 의원들하고 의논하고 의논하고 본회의장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진술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당대표나 서범수 사무총장 기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이 아직 본회의 개의 시간이 통지되기도 전인데 일단 와서 원내대표실에 있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원격으로 당사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저런 의논을 하다가 본회의 개의가 통보되면 즉시 본회의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하겠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원내대표인 피고인이 당대표나 다른 의원들이 본회의장 가는 거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의원들 개인적으로 예. 다 판단하고 얼마든지 개개인의 헌법 기관인데 그거는 뭐 판단할 수 있다고 아니 봅니다. 판단해서 행동하는데 막고자 그거를 한다고 막을 피고인이 일은 막을 아니죠.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의원들은 각 개인의 뭐 판단에 따라 다른 거죠. 그걸 뭐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기정 변호사입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하나만 묻고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증인은 지금 사선 의원이시죠. 네. 의원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과정 중에 본회의장에 지금 들어가서 회의를 하겠다고 앉아 있는데 당의 당직자가 와가지고 좀 나가시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당직자들이 국회의원들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있는데 나가자고 얘기하면 들을 국회의원이 있나요? 자기 판단에 따라 자기 뜻대로 뭐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에 서면은 당론이라도 또 당론을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게 의원 개개인의 선택이죠.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잠깐만 15분만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휴정하겠습니다.